안녕하세요. 최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경을 썼어요. 제가 원래 안경을 써요. 원래 안경을 쓰는데 그렇게 눈이 많이 나쁘지 않고 난시가 조금 있고 해서 일할 때나 뭐 강의할 때나 뭐 컴퓨터 할 때 많이 썼는데 아프고 나서 일을 줄이기로 했고 아프고 나서 다 귀찮아서 안경을 안 썼거든요. 또 안 쓰니까 또 안 쓰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희 둘째가 안경을 쓰면서 안경집에 갔다가 오랜만에 안경집에 왔으니 시력을 한번 재볼까 이러고 쟀는데 와 너무 오랜만에 안경을 쓰니 세상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안경을 다시 맞췄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안경을 맞췄고 지금은 해남에 왔습니다. 좀 전에 왔고요. 라디커 12차, 13차인가? 12차 잘 마쳤어요. 7일은 해남에서 맞고 3일은 한양대 입원해서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6개월 만에 한양대를 갔어요. 한양대를 갔고 한양대에서 3일 입원을 했는데 교수님이 제 영상을 보셨대요. 아우, 창피해라. 요즘도 방송하시죠? 이러셔서 깜짝 놀랐네. 제 영상이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닌데, 옆에 오 교수님께서 먼저 보셨대요. 난 오 교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그분이 제 영상을 먼저 보시고, 김 교수님한테 얘기하시고, 김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더 친절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칭찬받았어요. 1년 동안 유지 잘 했다고 칭찬받았고, 사실은, 이제 제 주변에, 제 주변? 어쨌든 이제 저랑 비슷할 때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 이제 장애 진단받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장애 관련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도 못 꺼냈어요. 혼날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냈고, 이번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궁금했던 것들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숨찬 것 때문에 좀 여쭤봤는데 호흡 검사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밥 먹는 영상을 오랜만에 찍었어요. 입원을 해서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제가 녹음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녹음을 하고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요. 영상에서 목소리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인트로였어요. 지금은 인트로였습니다. 네, 저 3일 동안 잘 맞고 왔다고 인트로 인사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오디오로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밥을 먹는 영상이에요.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손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해들 하셔가지고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냥 맨날 말하는 거 영상만 찍으니까 좀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막 촬영을 하시던데 저는 먹으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는 영상을 찍었고 말은 말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양대에서 3일 입원을 했고요. 3일 동안 혼자 있었고요. 마지막 반은 남편이 왔어요. 그리고 저렇게 밥을 먹으면 식판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계시는 활동부조 선생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으로 봤을 때는 다들 잘 모르세요. 손 쓰는 것도 그냥 조금 느리긴 하지만 이거 지금 1.0배속이거든요. 제가 원래 손이 되게 빠른 사람이고 좀 많이 오래 걸리지 않은데 지금 보시면 저렇게 숟가락 하나 껐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원래 되게 빠리빠리한 사람인데 좀 답답해요. 그게 좀 답답한 정도로 좀 느려졌지만 저만 답답한 정도. 다른 사람들은 크게 못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양손을 다 쓰긴 해서 왼손으로 수저질을 했지만 오른손으로는 전혀 수저질을 할 수 없어요. 입에 오기 전에 다 떨어져요. 손이 흔들려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젓가락질을 한다기보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이 꽂아지면 먹고 아니면 저렇게 숟가락을 이용해서 밥을 먹고 있는 정도입니다. 저 정도고요. 그래도 젓가락은 그러니까 뭐 손가락을 이용하진 않으니까 손에 잡은 채로 젓가락을 왔다 갔다 해서 입에 넣을 수 있는 정도 되고요. 왜냐면 생각보다
포크가 힘들더라고요. 포크를 왜 안 사용하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포크로 반찬을 집기가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젓가락으로 사용을 하고 아직은, 그리고 숟가락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약간 거북이처럼 이렇게 쭉 빼고 있잖아요. 이거는 밥을 먹을 때든 핸드폰 할 때든 이제 팔이 많이 안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 갔다 온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 숨 차는 거는 제가 호흡 검사를 했거든요. 폐 검사. 저는 좀 숨이 차는 것 같아서 지금도 말을 하다가 좀 숨이 차는데, 폐 검사 결과만 먼저 보면 제가 작년 4월에 진단받고 입원했잖아요. 그때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하대요. 근데 그때도 이미 조금 일반인보단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뭐 수치를 보여주거나 하진 않으셨거든요. 제가 호흡 검사 어때요? 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라고만 들었었는데, 어제 이제 병동 선생님이 바뀌셨더라고요. 아닌가? 저 작년에 봤던 선생님 왔다 갔다 하시긴 하던데, 어쨌든 저를 담당해 준 선생님은 바뀌었고, 그 선생님께서 컴퓨터 모니터로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호흡은 작년과 수치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더 나빠지진 않았다. 그렇지만 제 호흡 상태는 그럼 제가 정상범주인가요? 그랬더니 정상범주는 아니래요. 아, 정상범주?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척도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척도가 여러 개 중에 뭐 예를 들어 10점 만점이야. 100점 한 70점, 80점짜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100점이 정상인 기준이니까 정상인보다는 좀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작년보다 나빠지지 않았으니 자기는 나쁘지 않은 사인으로 본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호흡이 더 나빠지지 않았지만 폐기능이 정상인보다는 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무슨 검사를 했냐면 뇌 CT를 찍었습니다. 그때 엄청 고생했어요. 뇌 CT를 찍으려면 조영제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혈관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한양대에서 고맙게 제 손등이 아니라 팔뚝에다 주사를 놔주셨어요. 근데 이제 조영제는 바늘이 매우 두꺼워야 된다고 그래서 두꺼운 바늘을 오른손에 찔러 주셨거든요. 몇 번 찔러가지고 한 3-4번 찔러서 되게 힘들게 꽂았는데 조영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그 바늘로 안 된다고 더 두꺼운 바늘로 꽂으라 그래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CT 선생님들하고 싸우신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결론은 왼쪽에 더 두꺼운 바늘을 꽂았고 왼쪽에 있는 거에다 조영제를 넣어서 성공했고요. 여기서 뇌 CT는 왜 찍었냐면 저는 뇌동맥류가 있었어요. 그 뭐지? 작년에 뇌 MRI를 찍었을 때 뇌동맥류가 발견이 됐고 한양대에서는 따로 보진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아직 조그마니까 나중에 1년 정도 후에 보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간 김에 입원할 때 뇌CT를 같이 찍었어요. 왜냐면 전 어쨌든 한양대를 계속 다닐 거여가지고 다니는 병원에서 계속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뇌CT를 찍었고 CT를 찍었고 이번 조영제를 넣고 찍은 CT에서는 뇌동맥류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뭐가 이걸 뇌동맥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뇌동맥류는 MRI보다 CT가 더 잘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뇌동맥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1-2년에 한 번씩은 찍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보험, 실비보험이 뭐 진단금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뇌동맥류가 있어서 입원을 하면 입원비 몇만 원 좀 더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건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뇌동맥류가 아닌 게 더 다행인 걸로 이제 남편하고는 얘기했고요. 보이세요? 점점 밥을 먹을 때 처음보다 목이 더 많이 내려가요. 왜냐면 밥을 먹다 보면 점점 힘들어져서 팔이 좀 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도 밥 먹다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덜 힘든 것 같아요. 억지로 안 해서 그런가? 쥐나는 건 좀 덜하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렇게 혼자 잘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잘 먹고 있고. 근데 이제 손이 굼뜨니까 쌈 싸먹는 거 이런 건 좀 어려워요. 어제도 이제 친정 엄마 생신이어가지고 고깃집에 갔거든요. 아, 이제 쌈 싸먹는 게 영 번잡스러워. 뭔가 되게 우리의 손가락이 그동안 고난이도의 작업들을 잘 해줬던 거더라고요. 몰랐습니다. 네. 그렇고요. 아, 영상 속에 저는 되게 거대한 거인 같네요. 아, 이번에 갔는데 작년보다 몸무게가 1.5kg, 2kg가 찐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살이 안 빠진 건 참 다행인데 더 찌시면 안 된다. 네, 그랬어요. 네, 살이 안 빠진 건 다행이지만 더 찌시면 안 된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짧기도 짧았고 또 제가 산부인과 쪽에 막 혹들이 좀 있어서 산부인과 또 외래로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다니던 것들을 다 이제 한양대로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한양대에서 했는데 혹도 나오고 막 그래서 큰 건 아니죠. 4.4 난소에 4.4니까 크지만 그래도 무록이라 그래서 월요일 병원 간 날 외래로 산부인과 진료도 보고 그리고 좀 바쁘기도 했고 짧기도 해서 친구들한테 연락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SNS를 보고 몇 명이 찾아와 줘서 고마웠고 제가 유일하게 보자고 했던 친구는 결국 못 봤어요. 그 친구가 조금 오해를 했어요. 갑자기 오신 분들과 일정이 좀 꼬여가지고 여튼 내가 그대에게 유일하게 연락을 했었는데 못 봤다는 아쉬움이 좀 남았고요. 그래도 있는 동안 3일 동안 고마운 분들이 와주셔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했고요. 이번에 구독자님도 만났어요. 저한테 맨날 댓글 달아주시고 간식도 보내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하는 분이 저랑 같은 날 진료였던 거예요. 근데 처음 그렇게 구독자를 만나기도 했고 제가 이제 산부인과 진료가 늦었어요. 제 진료가 밀려가지고 네, 이렇게 밥 먹는 영상 마무리할게요. 밥 먹는 영상에 이어서 걷는 모습이에요. 저는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하체 쪽은 아직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때 근조운동 검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조운동 검사에선 하진 아직 안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이 너무 작네요. 이거 제가 좀 크게 당겨 드릴게요. 저는 하지는 이상이 나오지 않고 지금 영상처럼 잘 걷고 있습니다. 잘 걷고 네, 걷는 거는 아직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은 없고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 이번엔 짧아서 영상 찍을 때 빼고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네, 저렇게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던 얘기 마무리 이어서는 카메라로 보고 할게요. 영상 찍어 놓은 게 하나 더 있네요. 제가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컴퓨터로 작업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갔던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엇을 찾고 있냐면 핸드폰을 찾는 중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 건 카메라 대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으면서 제 핸드폰을 찾고 있는 모습에 기가 찼던 거고요. 저희 남편이 뭐 하는 거냐면 엄지척을 해줬어요.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아직 잘합니다. 자판도 잘 치는데 예전에 비해서 오타가 좀 많아졌죠. 그리고 시프트 치고 하는 뭐 쌍받침이나 여의나 아이 이런 것들은 조금 오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컴퓨터 작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네, 그래요. 노트북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런 거 같은 거야. 여러분 들으셨나요? 우리 남편 겁내 소심하게 저 노트북 바꾸고 싶어요 라고 이 영상에 대고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신랑이 노트북을 뭐 많이 쓰면 당연히 사주는데 사놓고 맨날 처박아 놓고 안 쓰니까 아 진짜 고민이네요. 하나 사줘야 할까요? 네, 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병원에서 찍었던 영상들은 마무리하고요. 얼굴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왔어요.
어쨌든 병원에서 검사했던 거, 생활했던 거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지금 나주역에서 운전해서 왔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눈이 계속 바라바라 떨리네요. 어쨌든 떨리고 그래도 이제 1년 지났는데 잘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의학과 교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막 미친 짜증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신경과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은 이 병 자체가 뇌에 영향이 있어서 감정 기복이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감정 기복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알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신경과에서 일단은 뭐 약을 처방해 주신다 하셨는데 저녁에 오셨더라고요.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오셨고 일단은 뭐 날 꾸준히 먹는 그런 약은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가끔 이제 너무 힘든 날 너무 힘들게 막 짜증이 많이 올라오는 날을 먹을 수 있도록 약을 좀 처방해 주셨어요.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 모든 약은 의사와 상담하시고 처방을 받으셔서 드셔야 돼요. 제 얘기를 듣고 저랑 같이 막 뭐 알아서 막 드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튼 정신의학과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셨고 그 약을 받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외래 때는 정신의학과 교수님과 정식으로 외래를 보기로 했어요. 네. 여튼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병원도 잘 갔다 왔고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푸릇푸릇하게 멍도 들고 막 구멍도 뚫리고 여기 이제 라디콘 맞아서 막 손이 엉망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질 때쯤 되면 이제 13차 맞겠죠. 13차 맞을 거고 그때까지는 전 아이들과 이제 즐겁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만에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애들 주려고 도너츠를 샀어요. 애들하고 오늘 저녁에 맛있게 먹을 거고요. 우리 애들 봐주신 우리 어머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아프시더라도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에 너무 우울해하시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 지금도 너무 떨려. 눈이 막 떨려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해요. 아까 중간에 얘기한 거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구독자님을 만났는데 너무 죄송한 건 좀 처음 그렇게 누가 아는 분이 아는 척 해주신 건 처음이어갖고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 또 진료가 늦었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제가 지금 늦어가지고 일단 진료 가겠습니다 하고 막 나왔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다음에서 커피 한 잔 같이 하고 다음에는 커피 같이 한 잔 마시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아는 척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처음이었으니까 좀 낯을 가렸지만 다음에는 더 친숙한 얼굴로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아보시는 한양대는 아무래도 이제 이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 쳐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했어요. 오해인가?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진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해요.